제가요 브런치 글을 읽다가 김 기자님이라는 필자가 계시더라고요. 스웨덴식 공부법 세미나라는 글을 제가 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동안 생각공부법, 메모 독서법 이런 것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 글을 보다가 깨닫게 됐어요. 이유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스웨덴에서 공교육에서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독서법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쭉 소개를 할 건데요. 이게요 정말 깜짝 놀랄만 해요. 대학에서 독서 교육을 한다는 거죠. 이런 독서 교육을 받아서 책을 읽는 실전에 대응을 한다면 대학 생활을 할 때 이미 독서법을 완전히 몸에 익히시게 될 거예요. 스웨덴이 문화적으로 수준이 높고 지적인 수준이 높은 이유를 제가 이 글을 보다가 아 그렇구나 하고 완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스웨덴 대학들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독서의 세 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사전에 간단하게 읽기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먼저 책을 쭉쭉쭉쭉 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핵심 키워드로 요약 정도를 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1시간이면 100쪽 정도씩 쭉쭉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쪽짜리 책도 2시간 반, 3시간 만에 쫙 읽어내면서 키워드만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내용을 아주 빠른 속도로 막 스킵해가면서 보면서 파악을 한다는 것이죠. 이걸 1단계로 해서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제가요 어려운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먼저 아주 러프하게 읽어주고 2회독할 때 꼼꼼하게 읽는 방법이 어려운 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것과 스웨덴식 독서법과 일치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스웨덴 대학생들은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자신이 읽은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의견 교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별로 대체로 나누어서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러프하게 이해한 것을 다른 사람이 장별로 말로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는 핵심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뭔가 좀 인식에 도달하긴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장별로 소개를 하는 스터디 그룹의 구성원들도 책을 꼼꼼하게 읽은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이런 내용일 거야 라는 추정 혹은 자신이 그것이 관심이 있거나 자신이 확실하게 이해한 내용만 스터디 그룹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문제는 있어요. 자, 이게 문제일까요? 문제이지 않을까요? 제가요,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의 현재 지식 수준에 따라서 또는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달리 읽힌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소설 이방인, 까뮈의 이방인을 예를 든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읽었을 때 하고 대학 때 읽었을 때 하고 제가 60이 넘어서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이방인을 다시 읽었어요. 완전히 달리 읽힙니다. 다시 말하자면 책을 읽을 때는 현재의 자신의 지식 수준이나 관심에 따라서 달리 읽히고 그렇게 주관적으로 책을 읽는 것이 어찌 보면 책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책의 내용을 장별로 스터디 그룹의 구성원들이 소개를 하면서 그것이 그 내용 전체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래도요. 우리가 독서를 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용에 대한 개요 이해 그리고 자기식의 어떤 이 책에 대한 서사 만들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해져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스웨덴에서 세 번째로 하는 것은 자기식 읽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자기식 읽기를 할 때는 당연히 제가 얘기하는 메모 독서법 같은 것을 쓸 거고요. 좀 상세하게 메모를 한 다음에 다시 스터디 그룹에서 이제는 상세히 읽은 상태에서 그 책 전체에 대해서 토론을 해본다는 거죠. 이럴 때는요. 읽을 때도 비판적 읽기가 중요하고 요약해서 토론을 할 때도 비판적 토론이 중요해지겠죠. 조금 더 나아가는 경우에는요, 수업에서 그걸 요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만은 읽은 것을 자신의 생각을 덧대서 레포트로 제출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죠? 글쓰기 독서법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독서법의 최고 수준입니다. 자, 말하기 중간에 계속 하죠. 자기가 메모하죠. 또 2회독할 때 상세히 읽으면서 내용 요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모두 뭐에 해당할까요? explicit입니다. 우리가 명시화하는 독서를 하는 거예요.
생각도 계속 자주 하게 되고요. 그것을 메모를 하면서 읽으니까 명시와 독서, 그러니까 메모 독서법을 실천하는 것이 스웨덴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다 읽고 내용을 충분히 소화한 상태에서 책 전체에 대해서 비판적 토론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익스플리시티의 완전히 높은 수준을 실제로 실행한다는 걸 뜻합니다. 마지막에 글쓰기, 그것도 비판적인 자신의 생각을 포함한 글쓰기를 한다면 그것이 쉬운 책이건 어려운 책이건 의미 있는 책이건 또는 의미가 조금 낮은 책이건 자기에게 맞는 지식의 완전 이해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서 한국의 대학에서도 스웨덴 대학들이 하는 것과 같은 독서법을 가르친다면 우리가 성인이 돼서 책을 읽는 습관, 책을 읽으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습관, 그리고 그것을 자기화해서 지적으로 계속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문화, 이런 게 너무너무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자, 대학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겠죠.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 보시고요. 독서하시면서 스웨덴 대학의 독서법 3가지를 응용해서 우리도 똑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책을 우리가 손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우선 쭉 러프하게 읽어보는 거예요. 1시간에 100쪽 이상 읽으려고 생각하면서 중간중간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것은 쭉쭉 스킵하면서 보는 겁니다. 한 5장 읽고 대충 이런 내용일 것 같아 하는 것을 키워드 몇 개만 써주는 이런 방식으로 먼저 러프하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죠. 스웨덴 대학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해보자는 것이죠. 1회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요 파악이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아, 이 필자가 큰 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특히 이 얘기 중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되게 궁금하네. 뭐 이런 인식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죠. 스웨덴에서는 그 다음에 스터디 그룹을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요. 우리 아이캔 유튜브 대학에서는 이미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로 묶인 사람들 중에 이 책 같이 읽고 토론할 사람하고 한 5명만 모아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책을 읽을 때 책 한 권 같이 읽고 헤어지는 그런 아주 간단한 독서 모임 같은 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줌 이용하면 되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당연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번째 단계는 사실 하려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 됩니다. 자, 러프하게 메모해 놓은 것이 노트로 1장 반 정도 됐어요. 걔를 보면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난 이 부분이 관심이 좀 가네. 2번째 챕터에서는 이렇게 쭉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해보는 과정을 여러분들 꼭 한번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요. 관심도 더 깊어지고 이해력도 높아져요. 이게 이제 익스플리시티의 효과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끝낸 상태에서 책을 이제 상세히 읽으시는 거예요. 책을 상세히 읽으실 때는 제가 눈 독서, 생각 독서법 이제 다 아시죠? 2-3문단 읽다가 머리를 들고 이런 얘기지. 한 2-3쪽 읽다가 그래. 순간에 생각한 걸 이어보는 거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런 얘기였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가고 제가 권하는 것은 한 30페이지 정도 읽었을 때 그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서 메모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장까지 상세하게 메모하고 책을 보고 메모하는 건 금물이다. 이거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겁니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키워드를 위주로 해서 꼼꼼하게 메모를 해가는. 그래서 생각 독서법과 메모 독서법을 이용해서 이미 한번 거칠게 읽은 그 상태에서 2회독을 해가는 거예요. 책을 다 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터디 그룹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것이 없을 때는 이번에는 제가 권하는 것은 아래 한글에다가요. 그러니까 메모 독서법을 할 때는 제가 주로 손글씨 메모를 권하지 않습니까? 걔 메모한 것을 쭉 읽어본 상태에서 아래 한글에다가 책 한 권당 1쪽 반 또는 2쪽 정도로 정리를 쭉 해보는 겁니다. 이 정리를 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합니다만 자기화가 핵심이야. 자기가 그 책을 고등학교 2학년 동생에게 설명한다는 느낌으로 좀 쉬운 언어로 재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보기도 하고요. 어려운 단어는 쉬운 단어로 바꿔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A4 1장 반 내지 2장 정도의 아래 한글 문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책이 완전히 잘 읽게 돼요. 자, 여기에다가 2가지를 더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책 한 권 통째로 외우는 법이라는 영상 등에서 이미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래 한글에 정리한 거를 쭉 보면서 1번 또는 2번 정도 발표하듯이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요, 한 번 발표할 때 30분 하시면 안 됩니다. 10분 이내로 짧게 한번 발표해 보시는 거를 2번 정도 해보시면요.
explicit를 반복하기 때문에 완전히 정말 자기 것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독서 감상록을 쓰시는 거예요. 독서 감상록을 쓰는 게 막 힘들여서 우격다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독서 감상록을 쓰시지 않습니까? 한 달음에 쫙 써내려가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완전히 어려운 책을 자기 것으로 소화함과 동시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편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자신의 독서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요, 제가 스웨덴 대학에서 하는 독서교육법 3가지 핵심을 응용해서 우리가 그동안 독서를 이렇게 하면 아주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주 의미가 있고 스웨덴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스웨덴식 방법을 좀 응용해서 그동안 우리가 독서법에서 이야기했던 것에 추가적인 제안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을 2권 내지 3권 정도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스웨덴식 독서법과 제가 얘기하는 생각독서법, 메모 독서법, 그리고 explicit, 말하기 글쓰기, 이것을 복합해서 2권 내지 3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독서의 습관이 완전히 몸에 붙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준 높은 독서가로 자신을 이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독서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갖고 계실 겁니다. 적극적인 댓글 나눔으로 우리 모두가 아주 수준 높은 독서인이 되도록 함께 도와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운동 독서법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눈운동 독서법을 열심히 연습은 하시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화, 무엇이든 3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여러분들 눈운동 독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내 몸에 붙여봤으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눈운동과 관련해서 나간 영상들에 대해서도 많이들 봐주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침 10분 동안 눈운동 연습하시는 분 정말 많으시거든요. 댓글 등에 의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 디테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 정리하는 영상을 찍게 됐어요. 우선 큰 틀에서는요, 눈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책을 읽으려고 하면요, 눈동자의 움직임이 책 읽는데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팔 운동이나 다리 운동이나 가슴 근력 운동이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책을 읽을 때 눈운동 독서를 한다고 하면 뜻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같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일단은 머리에서 지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한 달 동안 아침에 10분씩 눈운동을 통해서 눈동자의 근육이 책을 읽는데 최적화되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완전히 피지컬한 데만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이제 눈운동 독서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곤란함이 뭐냐면요, 자, 눈동자를 행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쭉 움직여가죠. 그러면 이상하게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의 눈꼬리가 오른쪽으로 가면 약간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부터 잡으셔야 돼요. 자, 눈동자를 행의 좌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쭉 밀고 가는데 오른쪽 끝으로 갔을 때 눈이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수평으로 움직이도록 신경을 쓰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눈동자를 움직이는 것. 자, 이제 제가 한번 해볼까요? 책이 없는 상태에서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으로,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으로. 얘는 잘 되죠? 이때 여러분들 특징이 뭐예요?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왼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왼쪽 끝에서 오른쪽. 이거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눈동자를 움직인다는 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잘 되지 않지 않아요? 눈동자가요,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뭐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한 행을 좌에서 우까지 눈동자를 쭉 움직이는데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쭉이 안 돼요. 이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속도는 말이죠,
1초에서 2초 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 잘 안 되시면 쭉 하고 소리를 내셔도 좋고 속으로 그 생각을 하세요. 자기의 패턴, 자기의 속도에 맞게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해볼게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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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렇게 지금 네 행을 제가 읽었거든요. 쭉 하면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거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제 속으로 해볼게요. 속으로 쭉, 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왜? 속도를 일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 속으로 해봅니다. 제가 지금 속으로 쭉, 쭉 하면서 속도를 일정하게 해서 네 행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요, 요것을 집중하면서 한쪽을 쭉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쭉 하는 게 2초가 조금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30줄이라고 생각하고 1분이 되겠죠. 보통 30줄이 안 됩니다. 22행, 23행, 27행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이머를 맞춰놓고 연습을 하시기 바래요. 자, 핸드폰을 놓고 말이죠. 핸드폰에 시계에 들어가시면 타이머 옆에 스탑워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탑워치를 놓고 지금부터 이제 한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속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쭉, 쭉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시작하면서 스탑워치를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첫 행부터 읽은 겁니다.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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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제 속으로. 오케이. 저는 지금 47초 걸렸어요. 여러분들 1분 내로 끊을 수 있겠죠.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께 눈운동 독서를 권하는 다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빠른 편에 속합니다. 1분이 넘어가면 1분 안으로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기초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의문이 생겨요. 교수님, 저는요 눈운동 독서를 해도 자꾸 속읽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속읽기 가능하겠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쭉 2초 이내로 한 줄을 읽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글자 하나하나를 인식해서 속읽기를 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요 속도감을 유지하면 당연히 속읽기는 불가능하게 돼요. 속읽기는 이렇게 속도감으로 고치시는 거고요. 자, 이 속도감이 엄청 중요하니까 하루에 10분 동안 그러니까 10페이지를 집중해서 어디에 집중? 피지컬에 집중. 눈 근육에 집중하면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는가 올라가지 않는가, 이거 신경 쓰면서 읽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다시 당연히 이어지겠죠. 뜻이 안 들어와요.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뜻 생각하지 말고 다만 뜻이 잘 들어오려고 노력은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노력을 해도 눈 동자 움직임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뜻이 덜 들어와. 그 상태로 그냥 쭉 읽으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이죠. 일주일 정도 하시면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말이죠. 이 속도감, 그 다음에 눈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비교적 정석으로 쭉 움직이는 게 일주일 정도 하시면 조금 좋아져요. 조금 좋아지지 왕창 좋아지지 않습니다. 일주일 지난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글자가 단어 단위로 조금 잘 들어오게 돼요. 첫 일주일은 글자도 잘 안 들어와요. 쭉 하면 글자가 쑥쑥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무조건 가세요. 눈동자 운동이 제일 중요하니까. 일주일 정도 되면은 단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요, 2주, 3주, 요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어느 타임이 되잖아요. 글자가 잘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눈은 정속으로 움직이는데
단어 단위로, 그러니까 띄어쓰기 단위로 초점이 척척척척척 맞아가는 거를 어느 순간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2주 이내에는 못 느껴요. 3주 때 됐을 때부터 서서히 느껴지고, 대체로 한 달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지면서 쭉 눈이 가는 거를 느끼시게 돼요. 그러면 피지컬 운동 완성입니다. 여기까지가 정말 중요해요. 매일 10분 하라고 하니까 그거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시다가 사흘 이상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아침에 5시에서 6시 반까지 같이 만나서 공부하는 우리 파란 코끼리의 기적이라는 프로그램을 요새 줌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5시에 들어오시면 6시 반까지 줌을 켜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제일 먼저 체조 줌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 선언을 합니다. 아침 선언을 한 다음에 10분 눈운동 독서를 같이 하거든요. 그것을 이용하시면 7월달 아침 기적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뒤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런 걸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침 10분 눈운동 독서를 이어가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눈동자의 근육이 책에 최적화된 상태예요. 이거 가지고는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2번째 단계로 이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뜻 파악인데요. 뜻 파악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눈 운동을 쭉 하면서 뜻 파악하세요 그러면 단어 등에 엄청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어에 집중하면 뜻 파악이 될까요? 여러분들 그거 안 됩니다. 단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문장이 처음 시작해서 마침표로 문장이 끝나겠죠. 그 문장 하나를 하나의 단위로 본다는 느낌으로 뜻 파악을 하시려고 해야 됩니다. 단어에 집중하시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만 보고 있다. 여기에 딱 해당해요. 제가 더 권하는 것은 문단 단위로 뜻을 파악하려고 하는 의식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쭉 한 문장 읽었어요. 이 문단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쭉쭉 읽다가 문장이 어려워서 또는 살짝 눈을 놓쳐서 그 문장이 정확하게 안 들어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거꾸로 가시면 돼요. 거꾸로 가도 되는 이유는 눈 근육이 완전히 책 읽는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쭉 보시다가 이거 뜻 파악이 안 됐어. 위로 가서 쭉 보시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이 눈동자의 움직임이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뜻이 안 들어온 부분은 윗부분으로 잠깐 가서 또 읽으셔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문단 단위로 뜻을 익히려고 하면서 책을 읽으시면 읽는 속도가 조금씩 더 빨라져요. 저는 사실은 책을 서둘러서 읽으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눈운동 독서를 여러분들께 권하는 것은 책을 빨리 읽으라고 권하는 게 아니에요. 책이 선명하게 뜻이 들어오는 기분 좋은 독서를 하라고 제가 이 눈 근육 운동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번째 달부터는 연습을 하실 때 눈 근육 운동에 신경을 엄청 쓰실 때 뜻이 파악이 안 되면 당연히 위로 가야죠. 뜻 파악하려고 애를 쓰면서 책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뜻 파악도 문단 단위로 하시라는 거예요. 제 독서와 관련된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문단 단위로 읽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순간의 생각, 이 얘기군. 그 다음에 2번째 문단 가고 이 얘기. 3번째 문단 가고 이 얘기. 다시 이것을 합쳐서 생각의 이음. 첫 번째 이 얘기하고 2번째 이 얘기하고 3번째 이 얘기 했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읽는 거예요. 요것을 한 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 근육이 완전히 갖춰진 상태에서 뜻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면서 또 한 달 동안, 그러니까 2달이죠. 피지컬 한 달, 뜻 파악 한 달. 요렇게 2달을 하루도 빼지 말고 여러분들 지속을 해주시면 눈 근육과 뜻 파악의 습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몸에 붙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연습이시고요. 이것을 출발로 해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10분 동안 독서 반드시 하고 하루를 시작해 주시기 바래요. 왜? 독서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괜히 기분이 맑아요. 뭔가 자기가 충만한 것 같고요. 뭔가 하루를 지적으로 풍요롭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하게 체조하시고, 저는 선언 되게 중시하는데요. 그날에 자신이 조금 집중하고자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선언하셔도 되고, 자기 인생 전체에서
스스로 꼭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선언하셔도 됩니다. 선언은 스스로 정해놔야죠. 아침에 일어나면 체조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뭐 바로 책을 들고 10분 동안 이제 독서를 하시면 돼요. 는 근육, 뜻파악 이것까지 다 연습이 됐으니까 10분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 몇 쪽 읽는다고요? 10쪽에서 15쪽 사이를 읽으시게 될 겁니다. 매일 10분만 독서하셔도 여러분들 대단한 독서가가 돼요. 이게요, 이상하게 아침 10분 독서를 하시는 분들은 낮에 책을 들고 다니면서 짬 시간이 나면 계속 책을 읽으세요. 그 짬 시간 동안 책을 읽어도 하루에 50쪽에서 100쪽 정도를 읽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50쪽 읽는다고 치면 300쪽이라고 쳤을 때 6일, 일주일이면 책 한 권 읽으시죠. 어떠세요? 나는 책을 정말 안 읽어. 책 읽는 게 잘 되지 않아. 이유는 두 가지에 있어요. 눈이 책 읽는데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데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침 10분 독서를 해서 기운을 몸에 붙인 상태에서 시간이 조금씩 날 때마다 책을 읽는 그 습관이 몸에 붙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일주일에 책 한 권 읽는 거 가능해지시고요. 조금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한 2시간 정도 책을 집중해서 읽는 시간을 낼 수 있어. 더 많이 읽으실 수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책을 읽을 때 한 챕터 정도 읽으면 뭐 한다고요? 메모. 제가 강조하는 것은 만능 노트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쓰시는 게 좋다고 했죠? 한 챕터 읽으면 생각나는 거 기준으로 쭉쭉쭉 메모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을 좀 내서 2-3 챕터를 읽은 상태에서 그 전체 내용을 조금 이번에는 정연하게 내용을 자기화해서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눈운동 독서 연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 영상 보시고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우선 한 달 피지컬 운동부터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달 문단 단위로 내용 파악하는 연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평생 책을 정말 잘 읽는, 책을 읽고 나면 그 책의 내용이 쑥쑥 기억에 나는 그런 독서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책 읽는 것 관련해서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계실 겁니다. 지혜 나눔 엄청 중요하죠. 댓글로 지혜 나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책을 많이 읽고 싶은데요, 그거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죠? 뭔 소린지 모르겠고요. 앞부분부터 보다 보니까 지루해져 버리고요. 심지어는 책만 보면 졸기도 하고요. 또요, 책을 읽기는 읽는데요, 내용이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아요. 심지어는요, 책 제목조차 기억을 못해요. 너무 억울하죠. 읽기는 읽었는데 남는 게 없으니까 말입니다. 제가요, 어릴 적에는 정말 책을 안 읽는 사람이었답니다. 자랑할 건 아니지만요, 실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엄마가요, 넌 만화책도 안 읽냐? 하고 핀잔을 주기도 했고요. 하도 책을 안 읽으니까요. 사흘만 비가 와도 넌 얼굴이 하얘진다 얘 하고 놀리기도 하셨어요. 하도 책을 안 읽고 밖에서만 뛰어노니까요, 정말 비가 와서 사흘만 밖에 안 나가도 얼굴이 하얗고 깔끔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제가요, 책을 엄청 읽고 분석도 하고 해서요,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잖아요. 뭔가 노하우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노하우는요, 나이가 꽤 들어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30대 중반쯤 돼서였던 것 같은데요. 유학하면서 박사 딸 때까지는요, 이거 안 하면 인생 실패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미련하게 정말 열심히만 했어요. 보기 싫은 책을 인내하면서 읽고 외우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책 읽는 재미를 잘 몰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30대 중반 이후부터 책 재미를 알게 됐으니까요,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전혀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책 읽는 요령 몸에 붙이셔요. 책 읽는 즐거움과 유익함 모두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 읽는 법 깨달은 거는요, 제 큰아들 덕이 큽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였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친구 참 어릴 적부터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틈만 나면 책을 들고 빙긋빙긋 하면서 읽곤 했어요. 읽는 종류도요, 고전 명작 소설에서 한국 소설, 동화, 무협지, 판타지, 만화에 이르기까지 그냥 닥치는 대로 읽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 독서법을 보고 아차, 이거구나 했던 거예요. 이 친구는요, 책을 쥐면요, 그냥 아무데나 펼쳐서 슬렁슬렁 봐요. 장소도요, 책상에 반드시 앉아서 이렇게 책을 읽는 게 아니고요, 아무 데서나 그냥 보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걸 보고 제가요, 아하, 난 책을 너무 욕심을 내서 꼼꼼히 읽으려고 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자식한테 독서법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니까 참 좀 웃기긴 하죠. 그래도 참 고마운 일이긴 했습니다. 우리가 왜 신문기사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보죠? 종이신문을 보든 포털에서 보든요, 제목 등이 눈에 들어오는 대로 좀 관심이 가는 걸 우선 보잖아요. 고른 다음에도요, 그 기사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보시나요? 아니잖아요. 알고 싶은 걸 알면 그만이니까요. 좀 보다가 스킵하기도 하고, 한 반만 읽고 아하 하고 치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큰아이가 책을 읽는 방법하고 같은 거죠. 순서대로가 아니라요, 궁금한 거를 우선으로 해서 중간 봤다가 앞에 봤다가 뒤에 봤다가 하면서 책을 보는 거랑 같은 원리랍니다. 자기 관심 있는 걸 먼저 보는 거죠. 근데 신문 기사는요, 그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기사만 띄엄띄엄 봐도요, 아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하고 다 알잖아요. 꽤 기억도 하죠. 그래서 그 기사 읽은 거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잖아요. 그런데 책은 왜 그렇게 안 읽죠? 여기에 바로 열쇠가 있습니다. 읽으실 때요, 다음 세 가지를 지키시면 책도 편하게 술술 읽히고요, 점점 재미도 있어지고요, 내용도 잘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목차 순서하고 전혀 상관없이요, 중간, 뒷부분, 앞부분 어디든 관심 가는 것부터 보시는 겁니다. 물론 책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요, 앞부분부터 보는 것이 내용을 잘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건 필자가 생각하는 순서죠. 너무 필자의 생각에만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게 자기하고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요, 읽고 싶은 부분을 순서와 상관없이 중간중간 봐도요, 머리에 읽은 내용의 일부가 남아있다면요, 다 읽고 난 다음에요, 그것이 퍼즐처럼 맞춰져서요,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중간중간 보는 습관은요, 자기가 궁금한 점, 자신이 보고 싶은 점을 쫓아가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앞에서 보는 것보다 자기 생각 위주의 독서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서부터 보는 습관은요, 그에 비해서 필자의 생각 위주 독서법이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전자가, 그러니까 자기 생각 위주의 독서법이요, 우리에게 익숙하고요,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도 유리하답니다. 심지어는요, 중간부터 보면요, 읽다가 앞에 뭔 얘기를 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지 하면서요, 앞부분을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동력도 얻을 수 있어요. 책을 읽을 때는요, 반드시 자기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아하 하면서 깨달아가면서 읽어야 지루하지도 않고요, 기억에도 더 남고 하는 거랍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요, 스킵하면서 읽는 거예요. 꼼꼼히 봐도 모르겠는데 띄엄띄엄 보라고요? 하실 분도 계시겠죠. 근데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서 그걸 알아가는 차원에서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 역시 신문기사 읽을 때를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과 조치를 보려고 제가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정책을 쓰려고 했는지만 볼 거 아닙니까? 읽다가 알아챘으면 어떻게 해요? 그만 읽죠. 읽다가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기사를 찾아서 보잖아요. 책 읽으실 때도 똑같이 하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대단한 돼지 에스더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에스더가 사고를 치는 것 중에서 음식을 훔쳐먹는 게 궁금해요. 이 돼지가 어떻게 했는지가. 그 돼지의 변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또 궁금해요. 그럼 그 부분을 뒤적뒤적 하면서 찾아서 읽는 겁니다. 목차도 이용하고요, 이렇게 볼드체로 된 키워드를 이용해서 찾은 다음에요, 아, 에스더는 호로 찬장을 여네? 헐, 음식에 관심이 없는 듯 가장도 한다고? 돼지가 머리가 엄청 좋구나. 아, 변을 처리하느라고 큰 통을 구하러 엄청 다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알면 또 다른 파트로 가면 되고요. 물론 모르게 쓰여져 있으면 포기하고 다른 부분을 또 찾아서 읽으면 그만입니다. 신문을 그렇게 읽어도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이해한 상태에서도요, 우리는 심지어 그날의 세상 일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책도요, 뒤적뒤적 궁금한 걸 읽어가면서 그 책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유독 책만요, 앞에서부터 꼼꼼히 하나씩 읽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표시를 하면서 읽는 습관을 기르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라니까 자를 대고 줄을 그어가면서 읽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면 오래 못하세요. 또 줄 긋는 데 신경이 집중돼 가지고요, 맥락을 이해한다든지 이해한 거를 몰입해서 자기가 기억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가능하면 연필을 써주세요. 그래야 표시를 하거나 낙서를 하거나 하더라도 마음이 좀 가볍답니다. 그 연필로요, 크게 동그라미, 일부는 밑줄, 또 일부는 체크 표시, 이런 걸 해가면서, 또 필요하다면요, 좌우측 공간에다가 메모를 해가면서 보시는 걸 저는 권해요. 저는 사실은 거기에다가 포스트잇도 함께 붙이면서 읽습니다. 포스트잇 붙이는 거요, 이거 한 권 한 권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책이 늘어나는 걸 보는 재미, 독서의 성취감, 뭐 이런 것도 있답니다. 이 세 번째를 하시고 마무리로 꼭 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뒤적뒤적 순서 없이 볼만한 것들을 쭉 다 본 다음에요, 목차를 열어서 한번 보고요, 기억을 더듬으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포스트잇 붙여놓은 부분을 앞에서부터 다시 쭉 훑어보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저의 관점, 저의 관심, 저의 논리 구조로 책을 뒤적거리면서 봤잖아요. 이번에는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논리 구조를 따라서 쭉 훑어보는 작업을 마지막에 하는 거죠. 물론 키워드 위주로 보면서요, 생각을 하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하,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아하 하면서 쭉 반항하는 거예요. 이거 한 권 보는데요, 30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책은 이렇게 읽으면 무지하게 빨리 읽어요. 또 자기식으로 이해하면서 궁금증을 풀어가면서 책을 읽게 된답니다. 이게 제가 책을 읽는 방법이에요. 저는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긴 한데요, 이건 하시면 더 좋고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공부하고 글 쓰고 강의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읽은 책을 기억하고 있다가요, 적절한 때 활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서요,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만, 말하자면 노트를 하는 겁니다. 저는 책을 보지 않고 키워드 위주로요, 제가 나중에 써먹을 만한 내용을 노트북에 쳐넣어둡니다. 물론 생각나는 키워드만 치는 거예요. 치고 핵 나누고 치고 핵 나누고 이렇게 쭉 해둔 다음에요, 그걸 다시 순서를 조정해 두고요, 어떨 때는 목차처럼 중간에 번호를 매겨두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둔 다음에요, 키워드 주변에 나중에 알아보기 편한 수준으로 메모를 더해줘요. 일종의 개조식 서술을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책에 들어가 있는 표나 그림 중에 나중에 쓸만한 것들이 있으면요,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개조식으로 써놓은 사이사이에 붙여 넣어줍니다. 저는 논문 쓸 때나 강의할 때요, 이렇게 메모해둔 것을 아주 유용하게 자주 이용한답니다. 자,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책은요, 사유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내면과의 대화랍니다. 깨달음을 주고요,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깊게, 아주 깊게 넣어주는 참으로 보물 같은 존재예요. 제가 말씀드린 책 읽기 방법으로 여러분들 책과 더 친해지시고요, 책 속에 담긴 이야기들, 그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들을 많이 머릿속에 넣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 아침 10분 독서 하잖아요.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쭉 보세요. 저는 책을 이렇게 읽어요. 눈이 움직이는 거 보셨죠? 제가 한 줄 읽는데 대충 1초 걸립니다. 책이 30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0초 전후, 아무리 늦어도 1분이면요, 책을 한쪽을 읽어내요. 이게 아침 10분 독서의 기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독서의 근육, 독서하는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 어렸을 때 에피소드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저희 아버지가요, 그렇게 가정적인 분이 아니셨어요. 매일 늦게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두 가지 준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 있어요. 하나는요, 아침에 큰 소리로 10분 동안 책을 읽지 않잖아요. 학교를 못 갔어요. 지각해도 책은 읽고 가야 됐습니다. 또 하나는요, 잘 때 우리 옷 같은 거 그냥 확 던져놓고 자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던져놓은 옷을 잘 개서 우리 머리맡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지 않고는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거죠. 저의 이 어릴 때의 습관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일찍부터 잘 정리하는 그런 아이였고요. 독서 근육이 아주 발달한 그런 아이였어요. 제가 막내인데요,
형, 누나 둘이 있고 저 있잖아요. 형 때는 거의 기억이 안 나고 누나 둘의 경우는 매일 아침 책을 읽고 갈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어릴 적 컸던 거예요. 물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는 매일 아침 10분 동안 큰 소리로 책을 읽고 학교에 갔고요. 교과서의 내용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공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공부 잘하죠. 저는요, 사실은 어릴 때 독서를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거의 독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10분 책 읽는 능력 가지고 저는 공부를 잘하는 어린이가 됐다니까요. 지금 자녀 키우시는 제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내일 아침부터 아이들에게 꼭 이거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입시 지옥에서도요, 아이들이 책의 재미, 책을 읽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인식의 성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평생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요. 자, 독서 근육 얘기를 해보죠. 1년 동안 아침에 10분 독서를 하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첫 번째 달라지는 것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예요. 눈. 물론요, 책을 읽는 방법은 더 고도의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한 줄을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한꺼번에 파악하는 독서 능력도 있고요. 문단 단위로 사선으로 읽어내는 독서 능력도 있어요. 저는 근데 권하지 않습니다. 눈을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요, 이틀 사흘 했을 때 하고요, 1년 했을 때 하고는 완전히 차이나요. 그러니까 책의 사이즈에 맞춰서 정확하게 눈이 좌우로 촥촥촥촥 움직여요. 이 근육이, 여러분들 이거 근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눈이 움직이는 거는 이거 눈의 근육의 활동이거든요. 얘가 근육이 강화되고 근육의 움직임이 정형화되지 않습니까? 이거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작동을 해요. 이 눈이 움직이는 것이 정형화된다는 느낌은 한 달만 하셔도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만 움직여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눈과 두뇌가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런데 얘는 쉽지 않아요. 얘는 한 3개월 이상 하셔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요, 제가 말로 설명한다고 이해는 되지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반드시 해보세요. 이거 해보시면 눈이 움직이니까 일단 집중력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한쪽 읽는데 얼마? 빠르면 30초, 늦어도 1분. 그러면 1시간에 몇 쪽 읽는다고요? 60쪽. 300쪽짜리 책이라고 치면은 5시간이면 한 권을 읽어 제치실 수 있어요. 저처럼요, 30조 단위로 끊으시잖아요. 그러면은 한 40분 만에 5, 60쪽 읽고요, 20분 동안 쉬시면서 생각도 하고,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꼭 한번 도달해보고 싶은 능력 아닐까요? 1년 10분 아침 독서를 하시면 이거 여러분들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저는요, 이거 한쪽이나 두 쪽 읽으면 자주 하는데요, 저자하고 말을 거는 거예요. 제가 요새 아까 읽었던 책이, 이거 조금 어려운 책입니다. 이거 다중이라고, 안토니오 네그리라는 요새 정말 엄청 주목받는 세계적 학자죠. 좀 어려운 책인데 요거를 읽고 있어요. 여기 서장의 어떤 한 페이지를 제가 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안토니오 네그리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아침 독서를 초기에 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실제로 불러보세요. 작은 소리로. 안토니오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네그리 씨 이렇게 불러도 되죠. 네그리 씨, 지금 그러니까 현대사회가 되면서 생산의 개념이 달라졌다는 거 아니야? 옛날하고 생산이 달라졌다는 거지. 옛날에는 이거 만들고 그래서 월급하고 이런 걸 생산이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바이오 폴리티컬 프로덕션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동학과 그런 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어떤 마음의 교감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인간의 정치적 문화적 행위를 프로덕션, 생산이라고 본다는 거 아니야. 자꾸 읽으시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책에 대해서 어려운 얘기를 한 것이긴 한데요, 이런 대화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독서가 엄청 재밌어져요. 대화하듯이 하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아침 10분 독서를 1년 하세요. 이 대화식 독서가 여러분들의 몸에 붙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요, 안토니오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당연히 이야기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안토니오, 그러면 지금 생산의 개념을 그렇게 바꿨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국부라든지 어떤 부의 분배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이 노동해서 화폐로 환산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총량으로 보고 그것을 나누는 이런 논의를 했잖아. 그런데 바이오 폴리티컬 프로덕션의 개념으로 가면 이게 완전히 달라지겠네? 그러면 우리가 경제 경영이나 분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의문이 드네. 자, 어떠세요? 10분 독서를 해서 몸에 완전히 익으면 책을 읽으면서 한쪽 두 쪽 읽고도 이런 대화를 꼭 말로 하지 않아도 돼요. 생각을 돌리면서 저자와 대화하듯 계속 책을 읽어가는 것을 이어간다는 얘기예요. 생각은요, 나선형으로 발전해요. 책 한두 쪽 읽고 생각하고, 책 한두 쪽 읽고 생각하고, 이 생각이 이어지고요, 얘가 또 나선형으로 발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유 능력은 독서를 통해서 점점 키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아침 10분 독서를 1년 하시면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듯 읽고 또 자기 생각을 저자와 이야기 나누듯이 그렇게 독서를 이어가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파워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기반이 되는 거는 아까 보셨죠? 눈 돌리는 거. 눈 돌리는 근육의 능력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조건이 있어요. 아침에 10분 읽고 가야 되니까 10분이나 20분 일찍 일어나셔야겠죠. 그거 하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1년 지속할 수 있고요. 이것을 1년 지속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대화하듯 독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가장 친한 평생 친구가 누구? 책! 책이 우리의 가장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 친구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엄청 멋질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내일 아침부터 실행해 봅시다. 아침에 독서하는 법이나 독서법 그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댓글로 꼭 지혜 나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은 읽고 싶은데요. 책 읽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답답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또 책을 읽기 시작하긴 했는데 집중이 안 되시는 분들, 또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모두요, 독서 근육, 독서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두지 않으셔서 그래요. 10분에 책 10쪽 이상 읽는 거. 그러니까 45분쯤 책을 읽으면 50쪽씩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습하시지 않습니까? 책 읽는 속도, 집중력, 뜻을 파악하는 능력, 이 3가지 한꺼번에 갖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3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여러분들 축구할 때요, 드리블 연습도 하고요, 야구하면 던지기 연습, 캐치볼 같은 거 하시잖아요. 요리할 때 공부도 하시고요, 연습도 하시죠. 자, 당구 칠 때 여러분들 당구 연습 안 하세요? 우리가 노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연습을 많이 하고 그것을 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책 읽는 거에 대해서는 연습을 안 하냐는 거죠?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학교 다니면서 계속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자를 읽을 수 있어. 그리고 책을 항상 보고 어릴 때부터 살아왔어. 그러니까 자기는 책을 읽는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반복해서 읽는 방법이라는 거죠. 선생님한테 책의 내용을 듣고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익히기도 하고 노트 필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시험도 보고, 이렇게 반복해서 그 책을 읽고 소화하는 것에만 우리가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책 읽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책을 읽고 싶은 욕망은 강하니까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책이 잘 읽히지 않습니다. 속도가 안 나니까 지루해지고요. 책의 앞부분만 읽은 책이 한 30권대, 이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무슨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반복해서 하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이거요, 책 읽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연습하시고, 그래서 독서 근육을 키우시면 생각보다 빨리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책을 읽어서 자기 성장을 꾀할 때는 3가지 능력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독서 근육의 능력이에요. 2번째는요, 그렇게 해서 독서를 한 다음에 메모하고 요약하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3번째는 그 메모하고 요약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읽은 책의 내용을 머릿속에 외우는 능력, 이 3가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제가 김 교수의 추천 도서 100권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 책을 빠른 속도로 읽고 머릿속에 다 기억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독서 근육을 키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확 몸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요, 의외로요, 핵심이 되는 것은 눈의 근육이에요. 눈을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고요. 좌우로 움직이면서 그것이 머리에 들어오는 머리 근육, 그러니까 눈 근육과 머리 근육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몸에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야 독서가 가능해져요. 이것을 하지 않는데 메모하고 읽은 책의 내용을 기억하고, 이거 속도가 너무 늦어서요, 대부분 책 읽기를 시도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우리에게 독서를 위해서 필수가 되는 눈 근육, 머리 근육 키우는 방법 3가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눈 근육, 머리 근육의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2번째는 눈 근육 연습을 한 달 정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눈 근육과 머리 근육이 함께 움직이는 연습을 한 달 동안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2달을 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깜짝 놀랄 정도의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동기 유발도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독서 근육을 키우는 목표 설정을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책이요. 보통 한쪽에 20줄이나 30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이요. 한 줄을 쭉 눈을 움직여서 읽는데 1초 정도 걸립니다. 익숙한 사람은 사실은 1초가 안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은 2초가 걸려요. 그러면 30줄이라고 치면 천천히 읽어서 2초라고 해도 60초 1분이잖아요. 한쪽 읽는데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10분을 읽으면 몇 쪽? 10쪽. 45분을 읽으면 몇 쪽? 45쪽. 그런데 제가 한쪽 읽는데 1분을 잡은 것은 좀 많이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서 능력을 키우면 45분 읽으면 대체로 50쪽을 읽는 것까지는 달성 가능해요. 좀 더 전문적인 사람은 그거보다 더 읽는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고 싶지 않습니까?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셔야 돼요. 자, 이 목표를 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300쪽 책이야. 좀 두꺼운 책입니다. 6시간이면 읽을 수 있어요. 45분 읽고 15분 쉬고 45분 읽고 15분 쉬고 하는 것을 6번 반복하면 여러분들 책 한 권을 읽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주말에 내가 책 한 권을 읽고 싶어. 아침에 잡으면요. 중간에 다른 일을 하고 놀고 해도 하루 만에 책 한 권을 여러분들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진정한 독서라는 것을 즐기면서 또는 자기 성장을 위한 어떤 지식을 습득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목표가 뭐라고요? 나는 독서 근육을 키워서 휴일에 그다지 노력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책 한 권을 읽어낼 거야. 이게 목표가 되시면 여러분들 독서 근육 키우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눈 근육을 키우는 거 한 달 동안 열심히 해보시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요, 10분 단위로 하실 거를 저는 권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요, 아침 10분 독서에 대해서 권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못할 때 있잖아요. 그거는 낮에 꼭 10분 하세요. 낮에 못했으면 저녁에 꼭 10분 하라고요. 휴일 포함해서 저는 매일같이 10분 독서 연습을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눈 근육 키우는 거는 한 달이면 거의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책을 펴면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두 페이지를 한꺼번에 읽는 것을 연습하세요. 스톱워치 꼭 쓰셔야 됩니다.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요. 이거 꼭 초기에는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쪽을 읽을 거야. 그러면 읽기 시작하기 전에 스톱워치를 켜놓고 눈 운동을 좌우로 하는 겁니다. 쭉 한쪽 읽는데 얼마? 1분. 두 쪽 읽는데 얼마? 2분. 스톱워치를 봤더니 내가 3분 50초 걸렸어. 처음에는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매일 하다 보면 눈 근육으로 읽는 것은 두 쪽을 2분 이내에 끊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거 꼭 연습해 보세요. 그런데요, 이 눈 근육 운동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이 왼쪽 글자 끝에서 오른쪽 글자 끝까지 눈이 쭉 이어져서 가는, 얘가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쭉 가다가 거꾸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윗줄로 가기도 하고요. 거꾸로 가거나 위에 줄로 눈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요, 한 열흘 정도 해야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눈만 움직여요? 뜻도 파악해요? 뜻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뜻 파악이 되지 않아도 다음 줄로 쭉쭉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한 달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두 쪽을 집중해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네 쪽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연습하시라는 얘기예요. 두 쪽을 2분 이내에 읽으시고요. 잠시 쉬세요. 눈을 위로 들고 잠시 눈을 쉬어주세요. 물론 그쪽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지 하고 한번 생각해 주시는 거 아주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두 쪽 5번을 해서 눈 근육을 연습을 해주는 거죠. 물론 속도가 느리신 분은 5번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두 쪽을 읽었더니 4분이 걸려서 그러면 2번 정도밖에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 오케이입니다. 이게 매일같이 속도가 늘어나는 것을 느껴가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도가 꽤 늘고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4쪽을 단위로 읽으시는 거예요. 4쪽을 읽었는데 4분 이내로 끊었어. 이거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6쪽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8쪽 해보시고 그 다음에 10쪽 한꺼번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0분 동안 쉬지 않고 눈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10쪽을 읽어냈어요. 뜻은 완전히 파악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 달 동안 연습을 하시면 눈 근육은 퍼펙트하게, 정말 책에 최적화된 눈 운동이
여러분들 몸에 붙을 겁니다. 제가 이제 자꾸 반복해서 강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중간에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요, 눈 근육과 머리 근육을 함께 키우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한 달을 꼭 인내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매일 10분 동안밖에 안 하시기 때문에요, 이거 결심만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말 어떤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의심만 안 하시고 무조건 하시면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눈 근육과 머리 근육을 한꺼번에 쓰는 연습이에요. 자, 눈 근육 운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눈이 책을 읽을 때 스타트 지점으로 팍팍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게 완전히 된 상태에서 머리 근육을 같이 쓰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한 줄을 쭉 봤는데 뜻이 정확하게 안 들어왔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거꾸로 가보실 거 아니야. 거꾸로 가봐도 파악이 안 되면 윗줄로 가보실 거 아니야. 이 눈의 움직임이 이제는 자유자재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윗줄로 갔다가 그 다음 읽을 첫 글자로 가려고 그러면 글로 바로 가지 않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요, 왼손으로 짚어주세요. 자기가 읽는 행을 왼손으로 짚고 읽고, 그러면 눈이 거꾸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손가락에 있는 다음 행 앞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속도를 늘려주려고 계속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줄을 쭉쭉 읽을 때하고 한 줄을 쭉쭉 읽다가 어느 줄에서는 거꾸로 갔다가 윗줄로 갔다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건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2쪽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4쪽 단위, 그 다음에 6쪽 단위, 8쪽 단위, 10쪽 단위로 가시는 거예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내가 뜻이 파악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예요. 이거 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지표로 제가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전체 맥락을 파악해야 앞에 읽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를 때만 거꾸로 가시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뒤로 쭉쭉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뜻 파악까지 하면서 10분 독서에서 10쪽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실 수 있으면, 저는 사실 한 달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경지에 도달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준비는 끝난 겁니다. 10분을 집중해서 읽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권하는 거는요, 10분 정도, 그러니까 10쪽 정도 읽고 머리를 들고 한번 읽은 것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의 피로도를 조금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분 읽고 10분 읽고 해서 45분을 읽는 거예요. 제 경우는 대체로 4번 정도 반복하면 45분이 가더라고요. 저는 현재 대체로 60쪽에서 한 80쪽 정도 1시간 만에 읽어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2달만 인내해 주세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10분 독서 연습을 2달 동안 하시기를 권했으니까 그게 완성된 상태에서는 독서 연습 그 자체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45분 동안 내가 책을 쭉 읽어낼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독서력을 완전히 갖추시게 되는 거죠. 중간에 15분 정도 쉬어주시기 때문에요, 오래 읽을 때는 10시간도 독서가 가능합니다. 제가 권하는 건 하루에 6시간이야. 하루에 책 한 권. 그러니까 휴일에 하루에 책 한 권을 읽어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눈을 움직여서 책을 읽는 거, 고개를 움직이시면 안 돼요. 눈만 움직이셔야 돼요. 얘를 마스터하는 것이 우리의 독서 생활을 완전히 뒤바꿔 줄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움직이잖아요. 일단 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요, 뜻 파악을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이 눈운동 독서는 집중력을 엄청 높여줘요. 그리고 한꺼번에 빨리 읽기 때문에 흐름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책이 점점 재밌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책이 친구가 되고 독서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따뜻하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반려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독서 방법에 대해서 좀 독특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거 독특하지 않아요. 독서 방법에 대한 다른 또 방법을 갖고 계신 분들 댓글로 적극적으로 지혜 나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